온라인 가게 아무리 힘들어도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파이팅!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단한 이 읽고 토론하고에서 소단원 2 독서 토론하기 중 토론전 준비 단계를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자율주행차의 등장이라는 글을 함께 읽어보면서 마음이와 민재가 그 글을 읽을 때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글에서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하다라는 소제목과 함께 자율주행차의 등장에 관한 전망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교통사고의 90%가 운전자의 실수로 발생한다는 얘기 꺼내면서 자율주행차가 이제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운전하는 자율주행차가 이제 등장하게 된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은 바뀌는 것들이라고 하면서 자율주행차에 도입되면은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난다. 뭐 이제 이동이 더 편리해지고, 그리고 자동차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경제적인 이득이 생긴다. 그래서 자동차 문화랑 경제 구조가 변화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전대를 로봇에게 넘길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러기에는 뭔가 걱정거리, 과제들이 있다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운전으로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운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문제들, 또는 뭐 여러 가지 법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얘기 나왔어요? 그 터널 실험? 그렇죠. 윤리적 딜레마 얘기가 나왔어요. 사고를 피할 수 없을 때 자율주행차가 누구를 보호해야 할지, 그거를 우리가 선택하기 어려운 그 윤리적 딜레마를, 그전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어차피 사람은 그 실수를 하거나 그 순간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 책임이 없었는데, 자율주행차는 그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딜레마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왜냐면은 로봇은 그 잠깐 0. 몇 초에도 그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판단이 가능하고, 그러면 그 판단이 가능하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전에 자율주행차를 도입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뭐 이제 더 생각이 나는 거는, 선생님도 운전을 하지만은 운전이 좀 많이 재밌긴 합니다. 재밌을 땐 재밌어요. 그런데 선생님도 뭐 30분, 40분, 길면 1시간 정도 운전하는 건 괜찮은데, 이제 멀리 뭐 인천이나 뭐 서울로 올라갈 때는 운전하는 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야. 이제 한 2시간 넘어가면은 운전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럴 때는 아, 진짜 누가 대신 운전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뭐 졸음운전 하면 안 되니까 중간에 휴게소에서 쉬어서 잠 자다 가기도 하고, 졸음 쉼터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잠깐 주차해놓고 자다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생기면 정말 편하긴 하겠다. 그럴 때 뭐 정말 음악에 집중하면서 쉴 수도 있고, 뭐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좀 잘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 미국에서 자율주행차가 그 사고를 난 영상이 그 뉴스로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뉴스에서 보니까 1.5초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운전자가 타고 있긴 했는데 이제 자율주행 기능에 맡기고, 운전자는 제대로 앞을 전방 주시를 안 하고 앞을 보지 않고 그냥 아래를 그냥 이렇게 보고 딴짓을 하고 있었는데, 무려 1.5초라는 여유가 있었는데도 1.5초 안에 자율주행차가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자전거를 타고 있던 그 시민을 쳐버린 거야. 사고가 나버린 거야. 그래서 아, 자율주행차가 아직은 이렇게 오류나 실수가 발생하는구나, 아직 완벽하지 않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러면 이거 자율주행차 아직 도입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사고가 실제로 단 한 건이라도 일어난다면 위험성이 있는 거니까,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독서 토론, 책에서 책을 읽고 나서 거기에서 이야기할 만한 거리, 거기에서 이제 토론할 만한 거리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는 독서 토론에 대해서 공부를 이어가 볼 겁니다. 교과서 90쪽 독서 토론하기의 논제와 입장 정하기를 보겠습니다. 논제라는 거는 그 토론에서 나오는 토론을 할 제안이나 주장, 토론의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볼게요. 마음. 얘들아,
로봇 시대 인간의 일 다 읽어봤지? 이게 저번에 그 독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저번에 읽었던 책, 우리가 읽은 자율주행차의 등장이라는 그 글이 포함된 책입니다. 며칠 뒤에 교내 독서 토론 대회에 참가하기 전에 우리 반에서 모의 토론 대회를 열면 어떨까? 민재, 좋아. 함께 토론해보면 우리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알 수 있을 거야. 서연, 그럼 먼저 논제를 정해볼까?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을 떠올린 다음 질문으로 만들어 보자. 중호, 각자 생각한 질문을 종이에 적어서 한데 모아보는 건 어때? 마음, 민재, 서연 다 함께. 그래, 그러자. 자,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을 이렇게 질문으로 아이들이 적어서 포스트잇으로 붙여놨죠, 90쪽에. 그래서 마음이는 인공지능 시대의 기계에 맞서 사람이 경쟁력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런 얘기했고요. 서연이는 우리는 로봇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 중호는 기술 개발로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 민재는 사람의 운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런 식으로 각자 질문을 종이에 써서 모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논제와 입장 정하기를 하는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논제라는 건 토론의 주제라고 했고, 입장이라는 거는 그 토론의 주제에 대해서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 어느 편을 들지를 정하는 게 이제 입장 정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91쪽에 볼게요. 서연이가 최근 사회적으로 자율주행차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과연 사람들이 자율주행차의 운전대를 맡길 수 있을지 토론해보고 싶어 하면서 나는 자율주행차의 운전대 맡길 수 있을지 이거를 논제로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논제를 무엇으로 할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우리가 토론의 논제는 이래야 되는구나 라는 토론의 논제의 조건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서연이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토론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토론의 논제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관심거리이거나 흥미로운 주제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관심이 없고 흥미가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도 사람들이 의견도 별로 내지 않고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관심거리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민재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주제들도 흥미롭지만 우리는 로봇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을까? 라는 주제가 보다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를 내세우기에 좋겠어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를 내세우기 좋겠다는 게 토론의 논제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정세훈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을 꿈꿨다.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끼리 토론을 한다고 해봐요. 뭐 구체적인 주장이랑 근거를 내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초등학교 시절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데 내가 안 알려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예 무슨 주장과 근거를 내세울 그럴 거리가 안 된단 말이야. 토론 자체가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반대로 생각했을 때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를 내세우기 좋아야 토론의 논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조건 두 번째를 우리가 찾았고요. 다음 중호가 그래 토론할 때 다른 주제들보다 양측에 대립하는 주장과 근거가 많이 나올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자, 주장과 근거가 많이 나오고 얘기거리가 많이 나올 만한 거를 토론으로 골라야지 토론의 논제로 골라야지 뭐 얘기도 별로 안 나오고 대립할 것도 없고 이러면은 그냥 뭐 토론을 할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토론의 논제가 되기 위한 조건 세 번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가 또 얘기합니다. 나도 질문이 어느 한쪽의 입장으로 치우치지 않아서 좋아 라고 하면서 한쪽의 입장으로 치우치지 않아서 좋다는 거는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토론의 논제가 되기 위한 조건 어느 한쪽의 입장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모둠의 독서 토론 문제는 우리는 로봇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을까로 정하는 게 어때? 라고 마음이가 이렇게 제안을 했네요. 자, 어느 한쪽의 입장으로 그냥 치우쳐져 있으면은 싸움이 안 되잖아. 그거 토론 뭐하러 해? 토론이라는 거는 찬반 이렇게 팽팽할 수 있는 그런 얘기에서 어느 한쪽이 한쪽을 설득하고 그리고 내가 맞아, 네가 틀려 이런 걸 가리는 게 토론인데 이미 한쪽의 입장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아니면 한쪽이 불리하게 토론의 논제를 정해버리면은 공정한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서연이가 이어서 얘기합니다. 로봇의 종류는 다양하고 대상이 막연하니까 토론의 논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라고 정하는 것이 좋겠어 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연이가 제시한 이 논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토론의 논제는 변화해야 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평서문으로 진술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변화해야 하는 내용으로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 변화하는 방식으로 논제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급식을 먹고 있잖아. 그런데 급식을 도입해야 한다. 이거는 이미 급식을 먹고 있는데 토론의 논제로서 말이 안 되죠. 또는 급식을 유지해야 한다. 이미 유지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변화하는 내용이 아니잖아. 그렇다면 이런 거지. 만약에 급식을 그만하고 도시락을 우리가 싸와야 된다. 급식을 폐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토론의 논제로 적절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교 급식을 폐지해야 한다. 이거는 지금 급식 하고 있는데 폐지하는 걸로 바꾸는 내용으로 변화해야 하는 내용으로 바꾸니까 토론의 논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평서문으로 진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평서문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의문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도 될까? 아니면 도입해야 할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의문문으로는 토론의 논제를 설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평서문, 뭐 도입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이다 이런 뭐뭐다로 끝나는 평서문으로 진술해야 독서 토론의 논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독서 토론뿐만 아니라 토론의 논제로도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중호, 좋아. 그럼 토론의 찬반 입장은 어떻게 정할까? 자, 지금 논제는 정했으니까 이제 찬반 입장을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할지. 민재, 나랑 마음이가 찬성, 서연이와 중호가 반대 입장이 되어 토론을 준비해 볼까? 자, 마음, 그래, 알찬 토론을 위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모두 생각해 보자. 자, 모두 다 같이 그래, 그렇게 하자.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토론하기에 적합한 논제는 어떤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가? 토론 논제의 조건,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지금까지 아까 살펴본 대로 찬성과 반대, 쟁점이 뚜렷해야 한다. 쟁점이라는 거는 토론의 그 내용 안에서 그 포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장할 토론 안에서 찬성과 반대가 갈리는 그 지점들, 포인트를 얘기하는데 이건 우리가 이따가 그 토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면 여러분들이 예시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심거리이거나 흥미가 높은 주제여야 한다. 방금 얘기했죠. 그리고 양측의 대립하는 주장과 근거가 풍부하게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어느 한쪽의 입장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여기 필기 파란색 글씨로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특별히 적지 말라고 하지 않으면 알아서 필기하면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92쪽을 볼게요. 쟁점에 따라 토론 개요서 작성하고 자료 수집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토론 개요서, 토론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이야기할지 그 계획을 짠 게 토론 개요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93페이지에서는 그 토론에서 활용할 자료를 수집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92쪽의 개요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게요. 자, 학교명, 뭐 중학교 3학년, 뭐 모두먼 이런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논제,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아까 91쪽에서 논제 정하는 이야기 했고, 토론 논제가 되기 위한 요건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용어 정의, 자율주행차. 자, 용어 정의도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자율주행차 용어 정의 뭐라고 했냐면은 운전자가 핸들과 가속 페달,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센서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경로와 움직임을 결정하여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사람이 운전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자동차라고 했어요. 이렇게 용어 정의를 서로 동일하게 해놔야지. 예를 들어 한쪽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정의를 사람이 운전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사람이 운전에 그래도 위험할 때는 사람이 보면서 자동차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이런 식으로 둘이 다르게 용어 정의를 하고 있다면 둘이 나중에 야, 넌 그 얘기하는 거였어? 난 이 얘기하고 있었지. 아, 그래? 우리 괜히 그거 가지고 싸웠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중요한 용어를 정의를 해서 그걸 나누고 있어야겠죠. 자, 쟁점을 볼게요. 쟁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큰 토론 안에서 그 논란거리가 되는 찬성과 반대가 갈리는 그 지점을 쟁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농구할 때도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가 있고 마라톤 할 때도 그 넘어가는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뭐 배구나 테니스 할 때도 1세트, 2세트, 3세트, 4세트가 있듯이 토론할 때도 그냥 이렇게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라고 큰 틀 안에서만 자유롭게 토론을 하면은 얘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서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 그 찬성과 반대를 가르는 지점을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쟁점은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율주행차는 안전한가
자율주행차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가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여기 쟁점 1, 쟁점 2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데요. 자, 각각의 쟁점에 대해 주장 볼게요. 찬성 쪽에서 안전한가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자율주행차는 안전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반대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자율주행차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겠죠. 이거 빈칸 채우는 거 92쪽 아래에 보면은 양측의 주장 빈칸에 들어갈 거 써보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빈칸에 써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근거. 안전하다의 근거.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기술 개발과 제도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일단 반대쪽. 자율주행차는 돌발 상황에서 사고를 낼 수 있다. 해킹된 자율주행차가 테러에 이용되면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장을 보면은 반대쪽에서 자율주행차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찬성 쪽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익이 된다. 이익과 장점이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적으시고요. 자, 근거. 자, 이익과 장점이 많다의 근거.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어 경제적인 이득을 준다. 노약자나 장애인의 이동이 편리해진다. 지루한 운전에서 벗어난다 등이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기술을 개발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비용이 든다. 운전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운전하는 즐거움을 빼앗는다. 등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토론의 개요를 짜봤고요. 93쪽에서 이 개요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들, 내가 토론할 때 활용할 자료를 수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93쪽 우선 읽은 책, 우리가 독서 토론을 위해서 읽은 책에서 찾은 자료들이 있어요.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하다.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간 125만 명이다. 교통사고의 90%는 운전자의 실수에 따른 것이고 도로나 기계장치 결함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10% 수준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사람이 운전하는 게 더 위험하다라는 사람 운전의 위험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겠네요.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게 되겠네. 그 다음에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들, 장애인이나 어린아이도 자율주행차를 전용기사가 있는 차량이나 콜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가 주행하지 않고 차고에서 잠자는 시간은 전체 시간 90%에 이르며 승용차를 유지하는 데는 가구소득의 20%가 들어간다. 이거는 자율주행차 도입으로 인해서 긍정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는 로봇에게 운전대를 넘길 수 있을까? 정교한 기계장치를 통제하고 조절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행위를 일상의 즐거움이자 성취감으로 여기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이거는 자율주행차 반대쪽에서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자료들을 개요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개요의 항목들과 연결하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지금 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 이거는 자율주행차 찬성 쪽에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아까 우리 개요에서 이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자율주행차 찬성 쪽이 이 부분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자료 가와 나를 연결시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다. 이거는 자율주행차를 전용기사가 있는 차량이나 콜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이거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콜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으니까 노약자나 장애인의 이동이 편리해진다라고 해서 여기가 자료 다를 활용하는 지점이겠네요. 다음 라. 자동차가 주행하지 않고 차고에서 잠자는 시간이 전체 시간의 90%, 승용차 유지비가 가구소득 20%.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이런 돈을 아낄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된다,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라는 내용이니까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어 경제적인 이득을 준다. 여기에 자료 라를 쓸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정교한 기계장치를 통제하고 조절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행위를 일상의 즐거움이자 성취감으로 여기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즉 운전에 재미가 있는데 이 운전의 재미를 잃으면 반대할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니까 여기 운전하는 즐거움을 빼앗는다. 여기에서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방금 전에는 그 독서 토론을 위해 읽은 책에서 찾은 자료였는데 이번에는 추가로 다른 매체를 조사해서 찾은 자료입니다. 먼저 중앙일보에서 여기 이런 자료를 찾았네요. 자율주행차 사고. 해당 차량은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 중이었다.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상태였다. 이 차량은 인도 바깥쪽에서 자전거를 끌고 교차로를 건너던 주민 1레인 허츠버거를 치웠다. 라고 해서 자율주행차도 사고를 낼 수 있다. 그럼 이거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반박할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와 일자리 문제. 자율주행차 사용이 보편화될 경우 미국에서 트럭, 버스, 택시 운전사의 실업이 연간 30만 건에 달할 것이다. 이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한 내용이죠. 사람들이 일자리 잃는 문제. 그래서 자율주행차 도입이 불러올 문제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론 폭탄 테러. 이거 이런 드론을 가지고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것도 자율주행차도 테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죠. 해킹을 통해서. 그래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반박할 근거자로 테러 가능성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를 위한 운전면허 시험. 자율주행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만들 것이다. 자율주행차를 위한 운전면허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다. 그럼 이것도 자율주행차도 이런 운전면허 시험,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자율주행차 도입하면 안 된다는 거고, 이런 시스템과 규제, 조건, 법 같은 게 먼저 도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자료들을 봤을 때 이 바의 자율주행차 사고 같은 경우는 여기 반대쪽에서 자율주행차는 돌발 상황에서 사고를 낼 수 있다. 여기에서 자료로 연결해서 활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일자리 이렇게 되는 거 반대측의 자료로 사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드론 폭탄 테러 같은 경우는 여기 해킹된 자율주행차가 테러에 이용되면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조건은 이런 운전면허 시험을 만들고 있다. 이런 운전면허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자, 운전면허 시험 이런 거 도입하면 된다. 이렇게 제도 만들면은 된다라는 거니까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기술 개발과 제도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운전면허 시험 같은 제도 보완으로 자율주행차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찬성 측의 의견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수업이 너무 길어요. 선생님, 쓸 것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과제 제출한 걸 보니까 그런 설문 의견을 많이 냈더라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수업을 좀 빨리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자율주행차에 관련해서 글이랑 그리고 지금 토론 준비한 내용들 한번 쓱 보면서 복습할 여유 있죠? 복습도 한번 해보시고 복습 일찍 끝내고 나서 내일은 온라인 수업이 없는 공휴일 석가탄신일이죠? 모두 즐겁게 잘 쉬길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그럼 안녕!